네, 안녕하세요. 이승민입니다. 네, 오늘은 비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상처받을 용기라는 책을 썼었죠. 그래서 그 상처받을 용기 책의 가장 주가 되는 내용이 바로 비난에 대한 겁니다. 제가 옛날에 대기업 상담실에서 이제 근무를 했을 때 그 대기업에 있는 많은 임직원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가지고 이제 상담실로 내원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들이 사실 제일 힘들어했던 것은 사실 뭐 일이 많다, 힘들다, 뭐 어렵다, 뭐 과로를 한다, 뭐 물론 이런 부분도 힘들긴 하겠지만은 뭐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결국은 사람 문제였어요.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기는 이제 이런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 뭐 동료들과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밑에 사람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주가 되는 문제는 이제 윗사람 간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윗사람이 나를 하대하거나 아니면 뭐 막말하거나,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근거 없는 비난을 막 늘어놓는다는 거죠. 뭐 나는 평소에는 내가 일도 잘하고 나름대로 이제 괜찮은 직장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어떤 상사를 이렇게 인사이동을 해서 만났는데 이 사람은 계속 내가 잘 못한다고 하고 뭐 그거밖에 안 되냐고 욕하고 성과도 떨어진다고 하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 사람은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는 무시하면 돼, 뭐 이렇게 뭐 적당하게 무시하면서 지냈는데, 계속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이제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거죠. 아, 내가 정말 남들보다 이렇게 뭘 못할 수도 있는 건가? 내가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건가? 남들이 말게 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일 처리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잠도 못 자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상담실을 찾고 병원을 찾는 이제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처받을 용기 책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뭐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이제 궁금하면 또 이제 책을 찾아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겠고, 그래서 결국 비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어떤 근거 없는 비난에 일단 너무 휩쓸리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나를 모든 사람이 다 잘 알 수는 없으니까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의 어떤 진면목을 잘 알지 못하고 나를 비난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휩쓸리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를 평소에 존중하지 않고 나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비난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100%를 다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주변 사람들은 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유독 한두 사람이 나를 평가절하하고 나를 못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또 너무 말 그대로 믿어서는 곤란하겠죠.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나의 장점은 뭐가 있는지도 잘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기왕이면은 나를 비난하는 사람보다는 나를 평소에 아껴주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를 잘 들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근거 없는 비난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자존감이다, 그렇게 책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자존감은 말 그대로 내가 얼마나 쓸모있고 괜찮은 사람인지를 스스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확고하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뒷담화를 하거나 욕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잘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복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너무 떨어진 사람은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좀 힘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래서 우울감이랑 자존감의 저하는 서로 관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 만약에 많은 뒷담화나 비난을 받아서 기분이 우울하다면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겠죠. 내가 기분이 울적하고 처져 있고
나 스스로 이렇게 되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그런 공격으로 인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것은 결국은 당신의 그 우울감 때문인 거니까 뭐 치료를 받든 뭐 취미 생활을 하든 사람들과 잘 어울리든 간에 어떻게 그 처져 있는 기분을 끌어올릴 것이냐를 열심히 고민을 해야 되겠고, 처져 있는 기분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면 자존감의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한테 비난을 하는 것은 그 사람 고유의 어떤 캐릭터가 많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시면은 되게 싸움닭 같은 사람도 많이 있고, 뭐 누구에게 어떤 트집 잡지 못해서 안달인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비난을 퍼붓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정작 나한테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눈에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못나 보이고 비난할 만한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못났기보다는 그 사람 눈에 보이는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나를 판단해서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현혹되면 안 될 것이고, 그 사람 자체의 어떤 고유의 개인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고 그 사람의 얘기를 너무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필요한 거죠. 어떤 분들은 너무 상대방의 어떤 그런 비판이나 비난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 그 사람들의 얘기도 일부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비판도 일부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옳은 얘기기는 하죠. 근데 내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비판을 적절하게 내 거로 받아들여서 내가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는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죠. 근데 내가 만약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기분이 울적하고 불안하고 긴장되어 있는 상태라면 상대방의 그런 비판을 내가 그걸 건설적으로 받아들이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나는 이미 우울하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내 뒤에서 나를 욕하고 나를 대놓고 비난하면 발전의 양상으로 삼고 그 사람의 좋은 말을 받아들여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길잡이가 되겠다,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사람의 심리가 가장 중요한 그런 과목이고 심리적인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당신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모든 비판을 마치 스펀지처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비판을 적절하게 가려내고 가릴 것은 가리고 무시할 것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상대방 요소로 인한 비난을 내가 감별하기 위해서, 또 적절한 비판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내 자존감이라는 게 그만큼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친한 사람들한테 나의 어떤 장점을 물어보거나 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나의 어떤 좋은 점들을 사람들에게 확인하는 이런 작업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요. 자존감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아주 사소한 거라도 평상시에 나의 노력으로 잘 해냈다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심지어 그게 운동이 됐든 뭐 게임이 됐든 아니면 뭐 주식 투자가 됐든 조금이라도 현실에서 내가 소소하게라도 잘 해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스스로 내 장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까이 있는 주변에 친한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좋은 점이 어떤 건지, 내가 모르는 어떤 좋은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나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그런 거를 더 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는 참 이런 게 매력적인 부분이야 이렇게 알게 되면 나도 몰랐던 나의 그런 부분은 알게 되면서 내 자존감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처받을 용기 마지막에도 이 책의 주제로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은 세상 사람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명제죠. 누구든지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내가 무슨 어떤 하자가 없고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도 어디든지 나를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를 싫어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잘 지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풀어놓는 어떤 뒷담화나 비난 이런 거에 흔들리기보다는 그냥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내 주변의 소수의 사람들과 알콩달콩 잘 지내면서 같이 잘 살아가자.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뭐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둘리기보다는 나를 평소에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잘 이어서 나갈 것이냐, 이런 건설적인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비난과 뒷담화의 어떤 처리에 대해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